발을 걷어 차달라는 의미의 그 축버중이냐? 자, 5과목 테마 두 가지지. 뭐 있어? 뭐라고? 가정법이랑 관계대명사죠. 5과목과 중요합니다. 쌤이 이걸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얘가 뭐냐? 얘가 뭐니까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을까? 핵심 포인트. 얘가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니까 중요하다고 했겠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 그치? 지금까지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내신 수업 한 번으로 지금 끝날 문법 테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번 기회에 좀 똑바로 잘 넣어 놓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알겠니? 맨 앞자리에 앉은 놈들 이렇게 발가락 관리 똑바로 안 하면 제가 다리를 반대편으로 휘게 만들어 드리는 수가 있어요. 다리가 원래 이렇게 굽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굽게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쵸? 너가 공격이에요. 자, 가정법에서 법은 뭐야? 헌법이에요, 헌법. 가정법 또한 일종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그 얘기 나와야 될 거야. 아직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법에 대한 단어부터 얘기를 해줄게. 말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가정법이라는 건 가정이라는 뉘앙스를 넣어서 말을 하는 헌법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 그냥 어떤 상황을 가정했다라고 하면 조건문이랑 별반 차이를 못 느끼잖아, 그치?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떠한 개념이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걸 핵심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 얘가 뭐다? 가정법은 뭐다? 구라다라는 걸 똑바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새끼는 구라치는 새끼야. 얘랑 반대 선상에 서 있는 놈은 구라를 치는 놈이 안 치는 놈이야? 구라 안 치는 놈이어야겠지. 그럼 구라를 안 치면 뭐예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친구겠지. 그럼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건 무슨 법이라고 불러줘? 직설법이라고 불러줘요. 구라를 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건 직설법.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비틀어서 뻥 치고 있어요 라는 걸 티내주는 것이 바로 가정법이다. 다시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라 그랬어? 얘는 뻥 치고 있는 놈이다. 얘 반대 문상에 있는 것은 직설법이다.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렇지. 그거 설명 계속 해주셔야 돼. 다시 뭐라고? 마지막에 실기검사 있는데 글씨 그 개판으로 써놓은 거 한 번 더 확인하면 진짜 오늘 너의 정수에 커다란 땜빵이 생길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글씨를 똑바로 쓰는 걸 공부할게. 알겠니? 예? 넌 계속 만지지 말고 네 다리 아래, 네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고 했어. 왜 자꾸 옆에 있는 애 만져? 자, 다시 뭐는 뭐는 뭐라고? 가정법 구라치는 거고 반대 선상에 있는 거. 직설법. 네, 끝까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 가정법은 구라고 반대는 직설법. 다시. 가정법은 구라고 반대는 직설법. 다시. 반대는 직설법. 다시. 가정법은 구라고 반대는 직설법. 자, 뻥을 너무 사실적으로 치는 애들. 뻥인지 아닌지 구분 안 가게. 그렇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로 잡혀 들어가? 사기꾼으로 잡혀 들어가겠지. 그럼 우리가 가정법을 할 때 얘네들 현재 사실, 실제 사실과 너무 구분을 안 가게 하시면 우리 또한 똑같은 사기꾼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금부터 농담이야. 내가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걸 뭘 해줄 거야? 티를 내줄 거야. 그래서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해주는 거라고요? 티내기예요. 티내기. 가정법은 내가 지금 뻥을 치고 있어를 티를 내주셔야 되는데 티내기 방법이 한 몇 가지 정도가 있더라?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럼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뭐였어? 후쿠시마. 그렇지. 근데 후쿠시마만 기억하지 말고 정확한 위치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어디에? 예, 잘하셨어요. 주절에 후쿠시마. 후쿠시마가 뭐였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시제. 를 세 번째로 갈게요. 시제를 세 번째. 시제로 치내기. 두 번째는 뭐야? 어떤 식으로 써져? 가정법을 쓰는 문장들은? 2% 시작해요. 는 망한 포인트죠? 그쵸? 자, 가정법의 포인트는 저렇게 말하시면 망한 포인트고요. 호영이가 여자라면 이라고 해서 실제 사실과 반대예요. 실제 사실과 반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반드시 반대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호영이가 남자가 아니라면 이라는 문장으로 써주는 게 가정법이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키를 해주는 게 가장 이제 문법 문제로서 나오는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현재 시제로 썼다는 거 뻥을 친 거야 안 친 거야? 뻥 안 친 거잖아, 그치? 근데 가정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뻥 치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거,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떤 시제를 써주면 뻥 치는 게 티가 날까? 과거. 하나 밀어서 그렇지?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무슨 시제로 써준다고요? 과거. 과거 시제로 써줄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러 가셔야겠죠? 그러면 언제 일어났던 일? 과거.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과거 사실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시제로 써주시면 돼요? 대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되겠지. 중요한 건 우리는 대과거 시제를 쓸 때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냈다, 안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러면 대과거 시제는 원래 존재하던 어떤 시제 표현에서 모양을 빌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모양은 누구다? 완료. 네, 과거 완료에서 빌려오죠. 과거 완료의 모양을 따와서 누구로 쓴다? 헤드 PP라는 모양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가정법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핵심 사실 세 가지만 잘 암기하고 계시고 써줘야 할 포인트만 적절하게 잘 써주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정법 문제를 정확하게 똑바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써주셔야 할 텐데 딱 봐도 뭘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절과 종속절에 있는 누구를 동사에 뭘 하시면 되겠어요? 밑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동사의 밑줄. 아, 여기를 내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뇌한테 다시 한번 눈에 보이도록 주는 효과야. 내가 직접 어디가 동사인지 솔직히 말하면 더 어려운 문장들을 훨씬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눈으로 쓱 보고 지나가면 이거 동사지 이러고 이미 여러분 잘 알아차리겠지만 가정법은 결국은 얼마나 내가 사소한 실수를 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밑줄을 잘 그어놓는 거, 내 눈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 뇌한테 일깨워주는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동사의 밑줄을 그어놓고 두 번째는 뭘 해주시면 돼요, 이제? 써주시면 돼요. 그게 실제로 무슨 시제인지를 시제 정보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시제면 과거 동사, 과동사, 현재 시제면 현 동사 이런 식으로 그냥 써놓으면 돼. 시제 정보를 써놓고 같이 써놓으면 좋은 게 뭐예요? 실제 사실과 반대로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이루고 있을 때 그건 의미로 아는 게 아니야.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정보는 그 문장 안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살펴달라는 거지. 부정어? not. 그렇지. not의 유무를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적으로 긍정적인 뉘앙스인지 부정적인 뉘앙스인지 이거 확인하라는 거 아닙니다. 긍정문과 부정문의 차이는 not이 있느냐, not이 없느냐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not의 유무를 가지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직접 정보를 써주면 돼요. 요거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제 중중에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된다면 보통 이 정보까지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짝을 일단 잘 맞춰주셔야 돼요. 주절과 종속절 시제에 짝을 좀 잘 맞춰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써놓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직설법으로 전환.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러한 정보들을 쓰는 거다. 됐니? 그러면 만약에 가정법 문장에서 과거 동사이고 긍정이라고 써져 있었어. 그러면 얘는 직설법 문장으로 치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 과거 시제로가 쓴 건 어떤 사실? 과거 시제는 현재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뭐로 바꿨어야 돼? 현재 동사로 써야 되고 긍정이었으니까 누구로 바꿨어야 돼? 부정으로 써야겠지. 그러면 이걸 먼저 쓰고 동사를 쓰시게 된다면 이제 어떤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 실수를 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지. 근데 자꾸 가정법을 틀려오는 건 그냥 뭐 해서야? 게을러서 틀리는 거야. 가정법 문제를 틀려오는 건 사실상 게을러서 틀려오시는 거예요. 알겠냐? 여기까지 했을 때 니는 지금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구분 못해요? 아니요. 헤드 PP 들어가는 모양 지금 이거 구분 못해요?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정법은 게을러서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써야 될 정보만 제대로 잘 명시를 해주시면 틀릴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정법 모양 한번 가보시면 가정법 종류 1번 뭐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가 있겠지. 그럼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우리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서 if로 시작을 할 거고요. if의 품사는 접속사.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바로 뒤에 주어를 썼어. 그럼 이제 누굴 쓸 차례야? 동사를 쓸 차례야. 그래서 동사를 쓰려고 봤더니 이미 모양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모양이 정해진 것 같아, 그치?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 자리에 뭘 쓸 거라는 걸 지금 정해놓고 시작한 거야? 과거 동사 쓸 거라는 걸 정해놓고 시작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 뒤에 동사의 시제를 누구로 써줄 것이다? 과거 동사를 써줄 것이다. 과거 동사를 써주고 나머지를 쭉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다. 자, 중요한 사실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불러줬지? 네, 종속절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다? 네, 주절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럼 종속절 끝났고요. 컴마 이하에 주절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주절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써주면 돼? 주어를 써주면 돼. 그럼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누굴 쓸 거야? 동사를 쓸 거야. 근데 이 새끼 가정법이랬잖아. 가정법 티내기 1번. 주절에 무쿠슈마라고 얘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다시 가정법 티내기 1번. 주절에 무쿠슈마. 그러면 동사 자리 나와 있는데 동사 자리 이제 누구 쓸 거야? 구두나, 후두나, 슈드, 마이트를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얘네를 써주고 봤더니 기본적으로 동사의 시제는 주절과 종속절이 따로 다녀 비슷하게 다녀. 비슷하게 다니지. 그러면 원래는 종속절에 과거 동사를 썼으니까 주절에도 원래는 누구를 쓰고 싶어? 똑같이 과거 동사를 쓰고 싶었어. 과거 동사가 쭈르륵 하고 이제 같이 영향을 주려고 튀어와 봤더니 누가 굉장히 눈에 거슬려? 네, 누가 조동사예요? 우드크드 슈드 마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조동사예요. 조동사가 왜 눈에 거슬려? 그렇지.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원래 나 과거 동사 쓰고 싶었는데 이 새끼 때문에 과거 동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얘 때문에 과거 동사 못 들어가고 이제 어떤 모양이 들어가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거를 기억합시다. 따로따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똑같은 모양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벗겨졌어? 우쿠슈마 때문에, 조동사 때문에 벗겨졌어.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됐습니까? 굳이 우드크드 슈드 마이트 써주는 거 원래 좀 더 원론적으로 배우시면 좀 더 배울 내용이 많기는 한데 어차피 내신 기간이니까, 그치? 시험에서는 안 물어볼 거라서 원론적인 건 설명 안 하고 그냥 스킵할게요. 됐죠? 옛날이니까 뭐 한 학력투사 시절로 넘어가니까 진짜 옛날에는 저 가정법에서 우드 쓰는 경우, 크드 쓰는 경우, 슈드 쓰는 경우, 마이트 쓰는 경우 이거 구분해가지고 또 구분을 지었었거든? 요즘은 안 물어봐. 요즘은 안 물어봐. 근데 제일 만만하게 쓰는 두 가지를 꼽으세요 하면 누구랑 누가? 우드랑 크드야. 대부분 요 친구들을 볼 거예요. 사실 슈드 마이트는 뭐라고?
구분을 해봤자 여러분 이 가정법 현재도 요즘은 안 배우고 사실 사라진 게 돼버렸잖아. 그래서 니네 월투 가정법도 안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배워봤자 헷갈리기만 해서 의미가 없어. 원래는 슈드를 쓰는 경우는 가정법 현재로 넘어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가정법 현재도 있었거든. 그래서 되게 좀 내용이 복잡해져.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오히려 더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니네가 좀 이제 좀 영어 학과를 갔다.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영어를 좀 더 딥하게 하겠다. 그럼 그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법 현재는 미래 말이죠. 조금 뉘앙스가 달라. 좀 쓰는 용례가 조금 달라. 일반적인 가정법이랑 사실은 조금은 좀 달라. 그리고 월주를 쓰는 거랑 슈드를 쓰는 경우도 원래는 좀 용례가 달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딥하잖아, 그렇지? 괜찮아요. 장담이에요. 오늘 4개 다 나가야 돼. 네 개요? 네? 네? 뛰어놀면 4개 다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 정보를 확인을 했고, 자, 중요한 사실. 너놈이 예쁘게 대가리를 벽에 붙여가지고, 그치. 누군지 모르겠네. 자, 과거 동사를 쓴다고 했을 때 일반 동사들의 과거 시제는 보통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이디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원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was나 were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와야 됐고 우리는 적절하게 수일치를 해줘야 됐잖아. 근데 아까 가정법 뭐 하는 거였어? 뻥치는 거라 그랬지, 그치? 뻥치는 걸 티내주는 거라고 했어. 맞아, 티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가정법은 원래 뭐 하는 거라고? 뻥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뻥치는 거니까 개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개소리라서 was랑 were 둘 다 안 쓸 거야. 누구만 쓸 거야? were만 쓸 거야. 그치? 개소리 were 기억 좀 해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비동사의 모양은 보통 한 가지로 고정이 됩니다. 누구만 쓴다고요? were만 쓴다고요. 비동사의 경우는 were라는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he was가 맞아, he were이 맞아. 원래 was가 맞지. 근데 가정법으로 썼을 경우에 뭐라고 써야 돼? were이라고 써야 돼. 네. 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얘 뭐라고 해? 다시 뭐라고? 가정법에 뭐라고? 안 들려. 니 아이 뭐라고? 가정법은 그렇지. was, were 둘 다 쓰지 않고 were만 사용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그럼 얘를 가정법에서 이제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지. 됐어?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지. 내가 남자라면 지금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언제 제일 많이 해요? 휴게소 갔는데 화장실 줄이 뒤지게 길어. 근데 나의 오줌포는 터질 것 같아. 근데 항상 보면 여자 화장실 줄은 이만큼 서 있는데 남자 화장실 줄은 안 서 있어. 약간 그 생각, 그걸 보면서 와씨 내가 남자였으면 빨리빨리 나가다 빨리빨리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라면 지금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걔를 이렇게 뻥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면 무슨 말이야? 직설법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내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정확했어요. 한글을 잘하셨어요. 다시 뭐라고? 빨리빨리 가. 내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써줄 수가 있지.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서 보면 if가 누구로 바뀌어요? because로 바뀌어도 되는데 좀 짧은 걸로 쓸게요. 귀찮으니까 as로 쓸게요. since, because, as 뭐 다 상관없어요. 네, as를 만만하니까 as로 씁시다. 자, as가 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사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주절에 이제 현재 동사를 쓸 텐데 여기서의 주의사항은 얘들아 could가 오면 could는 can으로 바꾸면 될 것 같잖아, 그치? 네, 한정, would는 will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will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would는 누구로 바뀌어요? will이 안 된다고 했는데 비고잉투도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 얘를 긍정이었으면 부정으로 바꿀 때 그냥 준, 본책 이런 애들을 써주거나 아니면 can't 뉘앙스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can이 추가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함정은 얘네가 will로 바꿔버려서 함정에 빠지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 그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모두가 긍정이면 괜히 부정이면 don't 뭐라고? 긍정이면 can이 아니라 그냥 동사 쓰면 되지. 그냥 캔을 아예 안 쓰는
응. 아니 뉘앙스에 따라 캔을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해석을 한번 해보면 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했으니까 이제 누구 있어? 가정법 대과거라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그냥 모양 따서 불러줬어요. 뭐라고? 과거 완료라고 불러줬어. 근데 그 안에 있는 뉘앙스는 채윤이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맞아. 대과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얘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대과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양이 누군지 모르는 또 이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거 완료의 모양을 쓸 거예요 라고 해서 과거 완료라고 불러주는 거야. 됐어요? 안에 있는 의미는 대과거가 맞으니까 우리 잘 하셨어요. 자, 그럼 요거 모양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자면 어떻게 쓸 수 있다? if 절에 주어 나오고 이제 누굴 쓸 거야? 동사를 써야 되겠지. 동사를 쓸 건데 모양이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모양이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누구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네, 과거 완료의 모양으로 쓸 거래요. 그래서 누가 와요? 헤드 PP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써놓고 그럼 또다시 if로 시작해서 무슨 절이 끝났어요? 종속절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나오셔야 돼요? 주절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주절에 누구로 시작해요? 주어로 시작할 거예요. 주어 썼으니까 짝꿍에 누구 나와요? 동사 쓸 거예요. 그럼 동사 자리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정법인 거 티내줘야 되겠죠. 가정법 티내기 1번. 주절에 우쿠슈마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골라 쓸 거예요. 됐지? 그리고 나머지 동사의 모양을 결정을 해줄 건데 앞이랑 똑같아요. 종속절에 있는 동사 모양을 똑같이 쓰고 싶었어? 안 쓰고 싶었어? 네, 똑같이 쓰고 싶었어요. 비슷하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거슬려요? 네, 우쿠슈마라고 하는 조동사가 거슬려요. 조동사가 거슬리는 이유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동사를 썼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모양 붙여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다? have pp. 모양 따로 외운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배우고 직설법으로 치환하는 걸 하다가 보면 갑자기 이 새끼 왜 이러지 싶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자꾸 나와요. 뭐냐면 부정문 만들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어찌거리를 하는 놈들이 나오거든.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일반 동사를 부정문을 만들 건데 일반 동사가 지금 과거 시제였어. 그럼 과거 시제였을 때의 적절한 모양은 부정문 쓸 때 어떻게 써줘요? 그렇지. didn't 동사 원형이 나와주셔야 되겠지. 됐어.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부정문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wasn't나 weren't에서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는 부정문을 어떻게 써줬더라? don't나 doesn't. 이거 틀려놓은 새끼는 진짜 사람으로 취급 안 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비동사 안 해도 되지, MR이지. 이건 안 해도 되죠. 자, 그럼 하나 더. had pp의 부정은? 그렇지. had나 pp. 그래서 hadn't pp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 근데 중요한 거. 만약에 조동사가 있고 have pp를 썼어요. 그랬을 때의 부정은? 조동사만 have pp예요. 또 여기서 조동사 have not pp 이지랄 떨지 말라. 알겠냐? 혹시나 해서 체크했다. 진짜 강력한 조동사가 있었을 때 문장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조동사로 취급할 수 있는 녀석이 있었을 때에는 무조건 그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여주고 그 뒤에 have pp를 써줄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원래 추가로 나가야 되는 개념은 가정법이 좀 혼합가정법이 되는 경우 한번 얘기할 수 있고 특수가정법이라고 해서 as wish, I wish, as if랑 I wish, it is time 가정법에 without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정법들이 있는데 학교 프린트에 따라서 그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수업을 다시 해드릴 거고요. 학교 프린트에 그 내용이 없으면 그 내용 헷갈릴 것 같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한 번만 우리가 짚어볼 만한 내용을 그러면 이 새끼가 가정법인지 아니면 단순 조건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가정법은 무조건 주절에 누가 있어야 돼?
네, 주절에게는 우쿠시마가 있으셔야 돼요. 둘 다 if로 시작을 하는데 가정법은 우쿠시마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가정법으로 써야만 하는 게 맞고 어떤 경우는 조건적 아니 조건절로 써야만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차이일까 둘은? 그렇지 맞아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어떤 건 어떤데? 가정법은 가능성이 없어요. 희박해요. 뭐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친구고요. 조건문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친구겠죠. 됐습니까? 손흥민이 우리 조기 축구회에 들어와 준다면 우리 팀이 이길 텐데 라는 것은 가정법이냐 조건문이냐? 가정법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치? 양준우가 우리 팀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번 축구대회 이길 텐데 라는 것은 가정법이냐 조건문이냐? 조건문이지. 야 준우야 하자 해서 친구니까 좀 꼬셔볼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너 와중에 준하는 왜 부르고 지랄이야 수업 시간에.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 수업을 듣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 너 뭘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잖아. 준아야 이러면서 준아만 끊임없이 불러댄 새끼 너잖아. 그건 맞죠? 지랄. 자, 그래서 책으로 가보시면 아이고 괜찮아요. 진짜 가식적이었다. 와, 왜 그랬어요? 엄마? 아니 어디가? 안 알려줘. 한국이 가식적이었다 정말. 저희는 왜 우리 4개 나와요? 뭐가? 저희 왜 4개 나와요? 수업이 줄이잖아. 저희가 오래 봐요. 네가 목요일부터 나와. 네.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전 강제로 주 6일 출근이라 안 나오는 날. 설마 학교에서도 수업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몸을 자꾸 만년 싸고 있냐? 제 옆에 친구 남자라서 못 만지고 몸 계속. 자 갑시다. 자 그냥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까 가정법 인증 확인하려고 우리가 뭐 어디에다 어떻게 체크해달라 그랬어? 동사의 밑줄 동사 밑줄 그어달라 그랬지. 근데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주절과 종속절을 양쪽에 밑줄 그어달라 했지.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뭐야? 할때고 두 번째 문장이 이게 봐야겠지.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돼? 과거 동사고 긍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뒤에도 쿠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쿠드에 박스 치고 뭐라고 써요? 긍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과거라고 쓰셔도 돼요. 헷갈리니까. 그럼 이제 이걸 누구로 바꿀 거라고 미리 힌트를 주면 돼? 현재 동사에 부정으로 바꿀 거예요. 얘도 뭐로 바꿀 거야? 현재 네, 똑같이 부정으로 바꿀 거예요. 써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꾸게 된다면 가정법 먼저 해석해 볼게요. If I had some money, 내가 돈이 좀 있다. 내가 돈이 좀 있더라면 I could buy a new cell phone. 내 핸드폰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어떤 놈이야? 돈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 뭐라고 써줄 수 있어? 돈이 S 없어. I 돈이 없어. 그는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 문장 그대로 바꿨어야 되는데, I 그치? don't. As I don't have some money, I can't buy a new cell phone 이라고 바꿨을 수 있겠지. 그거 바로바로 시원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알겠냐? 그래서 여기 동사들을 쭉쭉 밑줄 그어놓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Peter이라고 하면 몇 인칭? 3인칭 단수지. 그럼 원래 얘랑 적절한 비동사의 모양은 누가 맞아? was가 맞지. 근데 뭐 동사 모양 어떻게 나와 있어? were이라고 나와 있지. 왜? 가정법 개소리라고 했어. 그것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이라는 모양이 나와 있다.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확인. 아래 바뀌는 것도 보시면 이유에다가 밑줄 would tell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줄 수가 있겠지. 해석하시면 if I knew the answer
내가 그 대답을 알고 있더라면 안다면 I would tell you. 너에게 말해줄 텐데 근데 애석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내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너에게 말을 해줄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나와야겠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과거 동사 쓰시고 긍정이었고 여기 우주의 박스를 치시고 긍정이었어요. 그럼 누구로 바꿀 거야? 현재 동사로 바꾸고 부정으로 바꿀 거고요. 이 긍정도 누구로 바꿔요? 부정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모양을 썼는지 봤더니 이유가 누구로 바뀌었어? don't know로 바뀌었어요. 그치? don't know로. 그러면 무슨 시제인 거 잘 맞췄어? 현재 시제인 거 잘 맞췄고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부정으로 잘 바뀌었어. 그리고 우주에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누구로 바뀌지 말라 그랬어? will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맞다니 누구로 바뀌었어? can't로 바뀌었어. don't 쓰든 can't 쓰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가 좀 들어가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기는 한데 안 했어,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이 얘기에 대한 좀 차이기는 한데 며칠 그래서 can't나 don't로 바뀔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가정법? 실수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겠어 모르겠어. 근데 실수가 진짜 사소하게 발생할 수 있겠지. 무심코 눈으로 보다가 해석으로 대충 하고 넘어가다가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니까 좀 잘 정보를 써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 알겠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눈치챘을 거야. 됐지? 자 내려가서 보시면 과거 완료 문장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밑줄을 그어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If I had left for the station earlier 내가 뭐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역으로 출발을 했었더라면 I could have caught the train 내가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기차를 잡는다는 게 기차를 탑승한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그럼 위에 올려놓으시면 정보를 뭘 쓸 수 있어? had pp를 썼고요. 긍정으로 썼네요. 그럼 얘는 일종의 대과거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had pp 모양 보시고 그럼 얘는 누구로 바뀌어? 과거 동사로 바꾸고 부정으로 바꿀 거예요. 정보 써놓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 주절을 확인을 했을 때도 could가 나와 있고 have pp 나와 있지. 그럼 똑같이 해도 누구로 바꿀 거야? 과거 동사로 바꾸시고 긍정이니까 잘못 썼다.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는 똑같이 have pp 혹은 had pp, could have pp 모양을 써주시고 긍정이라고 써주시면 과거 동사에 부정이라고 바꿔서 써야 되는 모양을 미리 써놓을 수 있겠지. 되셨어요? 자, 그럼 그거대로 모양이 잘 바뀌었네요.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had last가 누구로 바뀌었어? didn't leave로 잘 바뀌어줬고요. could have caught 누구로 바뀌었어요? couldn't catch라고 바뀌어있죠. 그래서 모양 변을 하는 것까지 직설법천원 하는 것까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됐니? 자, 조건문으로 나와 있을 때는 우리 같이 떠올려야 하는 정보들 한 가지 있어요. 뭐 있어요? 시조현미죠. 시조현미. 예, 가능성이 맞아요. 그건 이미 설명을 했고요. 조건문이었을 땐 시조현미 떠올리셔야 돼요. 시조현미 뭐였더라? 소영이 모르는 정도 아닐 텐데 입이 열릴 생각을 안 해요. 그치? 내가 한 명을 콕 집어서 물어보기 전에도 입이 열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시간과 조건을 부사절에서 문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됐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 끝냈고요.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가면 된다? 가정법으로 넘어가면 아니 관계대명사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도 많이 했던 친구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지금 문법 시간을 너무 길게 설명을 정규반처럼 할 수는 없어서 내 신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은 단어는 하나짜리 주제에 몇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더라. 다시 누구는 뭔데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관계대명사는 단어 한 개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더라. 다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라고요? 그렇지. 두 가지가 한 가지 역할을 하더라. 됐습니까? 그럼 관계라는 말에서 무슨 역할을 해줘요? 접속사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대명사에서 말 그대로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 저 접속사라고 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반드시 몇 개의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몇 개로? 한 개로 이어준 문장이라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 나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알겠니? 다시. 관계대명사는 관계라는 말에서 무슨 역할이 들어가 있다고? 접속사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고. 접속사의 역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주절과 종속절이라 해서 주어 동사 세트가 몇 세트? 두 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치? 주절 종속절이라고 해서 하나에서 두 세트. 그치?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더라.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킨 거. 근데 일반적인 모든 두 문장이 아니라 어떤 두 문장이야? 불완전하거나 공통점이 있던 두 문장이겠죠. 불완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문장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다. 됐습니까? 공통점이 있던 두 문장. 아, 여기도 빈칸이잖아. 여기다가 쓰면 되지. 꾸역꾸역 여기다가 네가 글씨를 쓰면 네 글씨에 컵이나 이런 거 쓰겠다. 우영아. 그치? 자, 됐죠? 다음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는 거 기본 구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관계대명사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된다. 다시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몇 가지 정보가 충족이 돼야 된다? 두 가지. 두 가지 정보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두 가지 정보 첫 번째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명사의 이름을 선행사라고 부르지만 우리 지금 내신용, 실전용 문법 한다 그랬으니까 품사를 잘 따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품사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명사 나와 있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뭘 잡으셔야 돼요? 뒤가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뒤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뒤가 어떤 구조? 네, 불완전 구조가 나와주셔야 합니다. 불완전 구조가 뭐였더라?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 네,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구조죠. 그럼 명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주치사의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 나올 수 있어요. 보어격 관계대명사 배운 적 없지만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퉁쳐가지고 같이 묶어서 다닙니다. 보어 자리 비어 있을 때에도 관계대명사 써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관계대명사의 종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볼 거거든요. 반면 종류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나눠주지? 생긴 거. 네, 선행사의 종류를 가지고 나눠주셔야겠죠? 앞에 나온 명사가 어떤 놈인지인데 앞에 나온 명사가 어떤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냐? 사물이냐로 기본적으로 나누겠죠? 동물은 어디에 들어가요? 네, 사물에 포함을 시켜주죠. 사람이냐 사물이냐 가지고 따져줄 거고요. 또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따져주기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정보는 명사가 어디 자리에 명사가 비어있느냐를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비어있을 수 있는 자리 어디? 주어 자리. 주어 자리 비어있을 때 뭐라고 쓰죠? 주격이라고 쓰고요. 또 어떤 자리 비어있어요? 목적어 자리 비어있어요. 목적어 자리 비어있을 때 뭐라고 쓰죠? 목적격이라고 쓰겠죠. 여기가 원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개괄이겠죠. 그럼 사람일 때 주격은 누구 써요? 후. 사람일 때 목적격은요? 후나? 사물일 때 주격은요? 위치를 쓰고요. 사물일 때 목적격? 위치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하셨던 시험 범위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누가 들어가죠?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람이었을 때는 후주 쓸 거고요. 사물이었을 때는 똑같이 후주를 쓰거나 혹은 오브 위치를 쓸 수 있죠. 학교에서 후주랑 오브 위치 차이 설명했니? 안 했죠? 그러면 스킵할게요. 원래 차이는 관사가 있는 명사냐 무관사 명사냐에 대한 차이고요. 학교 프린트 들고 오시면 쌤이 다시 한번 거기 훑어보고 설명해낼 필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주를 쓸래? 오브 위치 쓸래?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겠고 뜨냐? 뭐라고? 아직 안 배웠어. 그러니까 프린트 나오는 거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후주냐 오브위치냐 이거 가지고 막 장난질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소유격 관계 구조는 조금 특이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소유격 관계 대표적으로 아까 누가 있었어? 후즈가 있었지. 그럼 소유격 관계라고 안 쓰고 그냥 후즈라고 써도 되겠지. 되셨어요? 그러면 후즈를 쓰고, 후즈의 특징은 후즈를 중심으로 뭐가 발생을 해버려? 라고 하면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소유격이라는 단어의 특징이에요. 소유격이라는 단어는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녀석이었다, 없는 녀석이었다? 절대 안 되는 녀석이었어. 소유격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유격, 나의라고 하면 마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마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럼 마이 같은 애들 그 소유격을 혼자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혼자서 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됐다? 뒤에 명사를 반드시 들고 와야 된다.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My cat, my desk, my pencil 이런 식으로 나의 무엇이라고 하는 명사를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걔가 관계대명사가 됐다고 해서 하는 역할을 덜 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얘가 수식하는 뭘 들고 오셔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사를 가지고 나머지 문장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관계대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앞에 뭐가 있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명사가 있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명사 1이라고 두고 뒤에 있는 명사를 명사 2라고 뒀을 때 무슨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명사 1의 명사 2라고 하는 해석이 성립을 잘 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겠더라. 됐어? 호영이의 동생, 책의 표지, 집의 지붕 이런 식으로 두 명사 간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유찬이의 아버지 되셨어요? 우빈이의 어머니 됐냐 안 됐냐?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그 관계가 잘 성립이 되는지를 잘 보아라. 됐니? 자, 그러면 책으로 가셔서 보았을 때 맞지? 네. 자, 책에서 보았을 때 그 후즈라고 하는 여사가 앞뒤로 뭐가 있어? 명사. 명사랑 명사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랬을 때 잘 봐. 두 번째보다 후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얘만 단독으로 존재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Family is from Paraguay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은 다 파라과이 출신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누구의 가족이 파라과이 출신이야? 친구의 가족이겠죠. 그래서 얘의 얘라고 하는 관계 지금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죠, 그쵸? 그래서 얘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모든 가족이 다 파라과이 출신은 아니거든요. 각 나라의 출신일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만 가지고는 문장이 완성하다 성립할 수 없고 앞에 있는 명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문장이 완전해지더라. 됐어요? 그래서 그 구조라는 걸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 주셔야 되고, 앞뒤로 항상 명사 사이에 끼어있는 햄버거 구조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햄버거 구조다. 이거를 좀 잘 살펴주시면 참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봤더니 who's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a famous baseball player라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는 posi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아니, 모든 포지션이 다 투수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 사람의 포지션이 뭐야? 투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문장이 성립된다라는 걸 잘 보셔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다시 한번 같이 가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 have a girlfriend. 나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치? 나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자, her hair is brown. 그녀의 머리카락은 갈색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갈색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누구의 머리카락이에요? 네,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이지. 그럼 her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어?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명사의 수식어는 소유격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합쳐줬더니 그래서 소유격 자리를 비워주고 그 자리에 누구를 써줬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써줬지. 어떻게 합쳐지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려가자면 이거는 학교에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whose랑 over which에 대한 차이는 이거야. 관사가 있는 명사냐 관사가 없는 명사냐에 대한 좀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설명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내려가 봅시다. 주라고요? 저는 주원씨 뭐 퍼지려고 하시는데 너희 너무 하시는 거죠? 뭘 어디 있더라고? 똑같- 몰라. 어디야? 오늘 아닌데? 나만 잘 반적 합법이니까 1조 왜? 반적 보고 싶어요? 아 진짜 싫은데. 직접 또 잘못했네. 있다. 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쌤, 홍나라에 사는 개가 예? 뭐라고요? 어느 나라? 홍나라에 사는 개가 어떻게 짖는지 아세요? 홍나라에 사는 개가 어떻게 짖냐고요? 유찬! 유찬! 뭔데? 똥꾸 멍멍. 자, 갑시다. 혼자 아주 좋아하는 고양이도 거예요. 있잖아. 혼자 하겠어요. 뭐? 홍나라에 사는 고양이도 있다고? 홍나라에 사는 고양이 또 뭐야? 영권 예?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왜안 웃고 있지? 아직 웃는 척해. 얼탱이가 없네. 아무한 똥꾸 멍멍 똥꾸 냥냥 이지랄 떨고 있었는데 호랑이 오늘 이러고 있었거든? 또 내가 방금 호랑이한테 가서 호랑이 재미없지? 그러니까 그새서야 갑자기 네, 웃겼던 거죠. 진심. 반응이 좀 느릴 거지. 반응이 너무 야 이렇게까지 반응이 느리면 일상생활이 가는데? 그럼 공이 날라오는 걸 보고 공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잘 하시고요. 저래서 다쳤잖아. 뭐라고? 그렇게 해서 다쳤어요. 아, 공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네, 갔어? 해가지고 다리에 다쳤어요. 아 바닥을 쳤어. 발가락이 그래서. 쌤 재밌었죠? 감사해서. 아, 활력이 불어났죠? 안돼 내 엿을 봐. 진심 예비 중일 수업하는 거야 한 10배로 3만 원 거 알아? 고정만 주면 버리세요. 아 나는 초등학교 6학년보다 3만 원 중학교 3학년이라 나쁘지 않아? 예비 중일 수업하는 거보다 한 10배로 힘들어가 진짜 발목 반대로 뿌개버리는 수가 있어. 고맙 주세요. 신입생한테 너무 빡세신 거 아니에요? 야 주새끼 니네 앞으로 여기 부정자리야. 아, 나이스. 이유찬 동일찬이요? 이유찬 여기 김호빈 여기 이유찬 뭐? 조용히 뭐 형은 어딘가 가겠지. 드디어 다했어. 잘 가. 여기 두면 어떡해? 저 새끼 주말에 붙어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호영아 창가에 앉아. 아니, 둘 중에 한 명만 보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안쪽에 하나만 보내면 둘이 서운하잖아. 안 내면 나갈 왜고? 아! 단어 조진 새끼가 여기 앉아. 오. 그럼 오늘 유튜브 지금 유찬이 맨날 맨날 이상하겠지? 저기서. 밥 먹고 아니다. 미니언이 문제인 것 같아, 그치? 예. 아니에요. 아니. 자, 제일 만만한 놈부터 합시다. 명사절 리프부터 갈게요. 먼저 법은 말씀하세요. 자, 명사절 리프가 제일 쉬운 새끼잖아.
있잖아요, 그치? 자, 명사절 if. 뭐 한다고요? 자자. 뭐? 뭘 하야겠어? 이미 뭘 하겠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못 들었다고. 뭐 정신 수업이 안 끝나면 뭐 니는 아 루시 못 간다. 괜찮아, 괜찮아. 아, 집에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지금 몇 괜찮아, 괜찮아. 자, 명사절. 아 고친다. 나와서 노래해 그럴 거면 그 집에 가지마 메이비 할 거면 나와서 해 나와서 새끼야. 나가서 노래하면 수업 끝내요. 지랄 똥 싸는 소리를 해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겠다. 저 학원은 뭔데 맨날 지랄 똥 싸냐고. 자 명사절이니. 돈 얘기만 하면 깨르르 돌아버려요 진짜. 이미 뭐 더인지 아닌지. 자 명사절 if는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더라. 됐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게 기본값이고요. 그랬을 때 if는 뜻이 뭐였어? 인지 아닌지. 뭐가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더라. 그리고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 명사절 if로 쓰였을 때는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있다. 얘를 누구로 바꿔 쓸 수 있다?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럼 얘랑 헷갈리는 건 누구 있어요? 날씨. 부사. 뭐? 그거 알아? 돼지는 꿀꿀하고 울지 않아. 저렇게 울어. 날씨? 그거만 한 거야. 날씨가 여기서 왜가 나와요. 아. 개싫다. 자, 부사절 이런 if. 거 하나하나 맞추기. 부차 안 집어넣어. 웃는 얼굴로 많이 경고를 이미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자꾸 부차 갖다 개지랄을 맨 뒤에서 썰어대고 있는데 이거 영상 그대로 찍어서 부모님한테 전송하면 어머 우리 아들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비치길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치? 유차가 어머니께 전화를 한 3년 만에 드릴 것 같은데 3년 만에 전화해서 어머니 유차이야 수업 시간에 계속 부채처럼 다른 친구 뒤통수에 붙여. 엄마가 상담에 안 오니. 아니 그놈 사이에 너를 봤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 안 해줬어요. 저라고 해. 너 중간에 카운셀러 갔다 왔잖아. 네? 너 중간에 카운셀러 갔다 왔었잖아. 주말에? 언제까지? 아니 그 중간에 작년에 상습 때 공고를 넣어서. 아 맞다. 이영진이가 다른. 지금은 잡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 왜? 개구라. 저 가정법이야. 뻥. 자, 부사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얘는 부사절 자체 여기를 가르쳤을 때 이걸 뭐라고 처리할 수 있어? 만약 ADM 처리를 해줄 수 있어. 와. ADM 처리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랬을 때 if는 뜻이 뭐야? 만약 뭔가 하면. 만약 뭐. 요거에는 쓰는 가장 큰 차이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부사절에서는 당연히 시조형이 잘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됐냐?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지. 명사절 if가 주목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주어 자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주어 자리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모양으로 써줘요? 가져와 주시죠. 네, 가주어 if 주어 동사를 쓰는 가주어 진주어 용법으로 보통 써주죠. 됐어? 네.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써요 안 써요? 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쓸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또 if or not의 형태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안 돼요. 그럼 대신 얘는 if를 쓰고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다 쓰고 맨 뒤에 or not을 붙이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이건 된다. 마지막 if 추구정사의 형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기억하셔라. whether 추구정사만 가능하죠? 어. 이거 예문 볼 필요는 없지? 네. 자, 가져와서. 문장 꼭 갑시다.
전에 이야기를 하는 얘들아 이번 시험까지만 기억하고 잊어는 상관없어요. 알겠지? 이 화법이라는 거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간접화법은 니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시험법에 한해서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시고요. 가정법이나 관계대명사는 시험이 끝났다고 잊어버리면 내가 개지랄을 떠는 포인트가 되겠지만 간접화법은 잊으셔도 된다. 싸게 잊으셔도 된다. 됐습니까? 자, 화법은 전문 같은 소리하고 저 자빠졌어요. 모르겠어요. 자, 화법은 말을 하는 방식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됐습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지금 응용부호였던 누구를 활용해서 쓰는 거야? 콤마 더블 콤마. 더블 콤마 누가 버리겠냐? 근데 학교에서 문장부호 안 배우냐? 이거 뭐라 불러 이거? 아 쓴다운표. 그럼 큰 따옴표 배우지 않아요? 더블 콤마 이지랄 몰아버리겠어요 진짜. 아 개부끄러워요 진심. 얘들아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니야 알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로 뭐라 해요? 큰 따옴표는 영어로 뭐? 찾아봐. 샌드. 자 그래서 큰 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직접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큰 따옴표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상황의 말을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인용을 해주는 거야. 그치? 갖다가 써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갖다가 써주니까 시제의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시제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얘가 말을 하는 시점과 이 말 여기에 쓰여진 시점은 어때요? 다를 수가 있다. 됐습니까?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요. 다음 얘를 뭐로 돌렸었을 때? 간접화법으로 돌려서 썼을 때는 이제 누구를 주의하셔야 돼요? 인칭과 시제를 주의해서 전달을 해야겠지. 됐어? 자, Jane said to me. 제인이 뭐 했어? 나한테 말을 했어요. I'm hungry. 나 배고파라고. 제인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나 배고파래. 그럼 나는 누구야 여기서? 나는 제인이었고요. 자,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데 말을 했던 당시니까 무슨 시제로 바꿔줘야 돼?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간접화법에 맞게 들어가 있냐라고 해서 봤더니 Jane told me. 제인이 나한테 말했어요. That she was hungry. 그녀가 배고프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이 전환이 됐을 때 인칭과 시제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저게 핵심입니다. 간접화법은 별거 필요 없고 인칭과 시제 확인하기. 그 다음에 부사구 암기. 그 다음에 동사 암기. 동사 암기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say나 say로 상관이 없는데 say to는 누구로 바뀌어요? 차로 바뀐다. 저거 써주셔야 돼요. say to는 차로 바뀐다. 저거밖에 없어요. 아니 저 아래 나와 있는 것도 저 아래서 하면 되겠지. 됐어? 명령문까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바꿔 쓰는데 이거 학교에서도 아마 표를 나눠주셨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ago는 before로 바뀌고 yesterday가 뭐로 바뀌어? the previous day 혹은 the day before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이렇게 쭉쭉 바뀌는 표현이 있지. 이 표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해놔야 된다. 데일리에 이 표를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 데일리 나오겠죠. 이 표를 똑바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다. 시험 볼 때까지는 되셨습니까? 이 표를 다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 표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잘 봤더니 뭐랑 뭐가 나왔어? 불변의 진리 혹은 뭐야?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 사실 이런 건 항상 무슨 시제로 써줘야 돼? 현재 시제로 당연히 써줘야겠지. 됐어?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현재 습관이나 지속적인 상황은 그때 당시에 말을 했더라도 지금도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시제로 써줘요? 현재 시제로 써줄 수 있어요. 그가 나한테 말을 해줬던 건 이미 과거였지만 걔는 지금도 몇 시에 일어나? 매일 5시에 일어나 라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무슨 시제로 써줄 수 있다? 현재 시제로 써줄 수 있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방금은 직설법에서 이제 간접화법으로 전환을 해주는 건데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의 전환인데 평서문이었고 그 다음은 의문문으로의 전환입니다. 의문문으로의 전환은 statue라고 혹은 ask라고 say라고 나와 있는 게 누구로 바뀌어요? ask로 바뀌어요. 왜? 그냥 말을 했어 땡땡이라고 하면 땡땡이 안에 들어가 있는 큰 따옴표 안에는 뭐가 있었어? 물음표가 있었지. 물음표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간접화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음표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동사의 뉘앙스가 아예 질문을 했다라는 뉘앙스로 바뀌어야겠죠.
됐습니까? 같이 또 알아놔야 될 거. 간접 화법으로 바꿔준다라는 건 사실상 무슨 절화시킨다? 명사 절화시키는 거예요. 명사 절화. 명사 절화시켜서 문장 성분으로 안에 끼어 들어간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거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은 명령문의 화법전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명령문 동사를 확인해봤더니 tell, ask, advise, order 이런 동사 나와 있어. 이런 동사 보면 지금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다 동사들을 외워본 동사들이지 않냐? tell, ask, advise, order 뭐 이런 동사들 몇 형식 동사야? 명령문이라며 그럼 이거 해 라는 거에서 이거 하라고 들었어. 그는 내가 이거 하게끔 했어. 그치? 그는 주어는 누가 뭐 하게 하다. 이거 지금 몇 형식 동사 특징이야? 5형식 동사 특징이죠. 얘는 다 5형식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 동사로 바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나한테 말했지. Take the medicine 3 times a day.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take로 시작을 했으니까 무슨 말? 명령문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큰 다음 편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얘는 직접 화법이었고요. 간접 화법으로 바뀌면 set가 누구로 바뀌었어? advice 혹은 tolled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말하길 내가 뭐 해야 된다고? To take the medicine 이라고 해서 take가 투부정사로 바뀐 5형식 구조로 쓰였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화법도 치사한 영역이라서 잘 암기를 해놓는 게 능사인 영역이다. 됐냐? 잘 암기를 하고 적절하게 시제랑 인칭이 나와 있는 부분에 거기에 무슨 정보인지를 밝혀서 잘 써주시면 되는 것이다.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데일리 다 끝난 사람 없으니까 마저 다 하시면 되겠어.